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불과 11일 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갑자기 교체합니다.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런데 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그날 저녁에도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먼저 저녁 8시 30분쯤 박 전 장관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전화가 왔습니다. 발신자는 김건희 안방마님의 줄임말로 보이는 김안방이었습니다. 통화가 끝나고 몇 분 뒤 김 씨는 수사팀 교체로 이원석 총장이 사표를 고심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. 김 씨는 약 10분 뒤 다시 박 전 장관에게 네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. 이틀 뒤 이번엔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에게서 용산이 총장의 업무 실적, 능력, 자기정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지만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. 다만 휴대전화 속 데이터가 아직 완전히 복원된 게 아니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화와 메시지에 박 전 장관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. 박 전 장관 측은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김 씨에게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수사팀 교체나 이원석 총장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5월 30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.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,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이른바 법조 4인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.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.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지 20일 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박 전 장관에게 보낸 수상한 메시지 때문입니다.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? 말씀 좀 해주시죠. 디올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무렵인 지난해 5월 5일 김 씨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서 명품 가방 전담 수사팀에 대해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. 이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며칠 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갑자기 교체됐고 이후 검찰은 김 씨를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만나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날 저녁엔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인연을 끌었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.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로부터 김 씨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수사팀 교체와 무혐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김 씨가 답답한 마음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한두 번 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법무부 보고는 통상적인 차원일 뿐 김 씨 수사와 관련해 어떤 것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MBC 뉴스 구승입니다.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. 그리고 사흘 뒤 김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. 전담 수사팀 구성을 이 총장이 지시했는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리고 불과 8일 뒤인 5월 13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를 갑자기 교체했습니다.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지휘부 교체 이틀 뒤 새벽 4시엔 김 씨가 다시 박 전 장관에게 속칭 지라시를 보냈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4시간 뒤인 아침 8시엔
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은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수상한 메시지는 또 있습니다.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 메시지를 보낸 5월 5일, 김 씨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2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는다고 박 전 장관을 질책하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.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. 이후 10월 중앙지검이 김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김 전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. 이재명, 우원식, 한동훈, 김민석, 김어준, 조국, 박찬대, 정청래, 김명수.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특정 인사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공유한 것이 내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아닌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. 지난해 7월 20일 토요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.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조사였습니다. 토요일 낮 1시 3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일요일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토요일 오전 2차례 통화했습니다. 다음 통화는 일요일 새벽 1시 46분에 이뤄졌습니다. 김 여사 조사가 끝난 뒤였습니다. 내란 수사를 해온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통화 기록에서 두 사람이 새벽에 연락한 건 이날이 유일합니다.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치 휴대폰 통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다음으로 김 수석과 가장 많이 통화했습니다. 두 사람 통화는 7월에 가장 많이 몰려 한 달 새 모두 26차례 연락했습니다. 김 여사 검찰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한창 조율되던 시기입니다.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스스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지난해 5월 되살렸습니다. 서울 법대 후배이자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앉혔습니다. 민심을 잘 듣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는 나쁜 관행도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. 김 수석은 임명장을 받은 지난해 5월에도 윤 전 대통령과 모두 23차례 통화했습니다.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디올백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증폭되던 때입니다. 비슷한 무렵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을 지닌 박성재 법무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.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5월 12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장관과 1시간 단위로 4차례 통화했습니다. 다음 날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지검장을 앉혔습니다. 당시 야권에서는 친윤 검사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.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. 김 수석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윤석열 정권 법조 4인방이기도 합니다.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고 김 수석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.